사주가 방패. 여러분들, 저는 100% 가상의 사주를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실전 사주인데, 상황에 따라서 글자를 좀 바꾸긴 합니다. 그 사주가 공적이라서 오픈될 수도 있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여러 분류의 분들이 계셔서 양해를 안 구한 사주는 저는 안 올립니다.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직업이나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속 시원한 어떤 통변은 안 될지 모르나 핵심적인 것은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주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조우의 문제에서 여러분들하고 앞선 시간에 나눈 게 있습니다. 그냥 집에 방문해 오는 손님으로 생각해봐라. 한여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아무리 급하게 옆집에서 싸우러 왔든 놀러 왔든 쉬러 왔든 시원한 곳으로 모셔서 부채를 주든 선풍기 밑에 앉혀놓고 또는 시원한 물 한 잔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다른 조언은 크게 안 따져도 한난조섭 다 따지기는 어려워도 오미월에는 조를 꼭히 따져야 된다. 특히 미월이 다하다. 자축월은 따져야 된다. 실제적인 냉기는 축월이 더하다. 그래서 우리는 축미를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편한 공부로 따져서 토가 몇 개인데 월과 시에 있는 진술축미는 그걸 토라고 생각하는 순간 명리가 죽어버린다. 화로를 사가지고 오셔서 냉동같이 조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진술축미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프로의 단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고민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수표 같은 겁니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다 토면 토지 지지에 그래서 미 있고 술이 있으면 토가 2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공부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팔자의 내기동 중에 지지 중에서 월과 신은 월은 계절의 온도를 말하며 시 역시도 정확하게 나누어서 진술축미라는 말이 없어요. 월과 신은 원래 따지면 진술축미라는 말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뿐입니다. 평균 온도가 있을 뿐입니다. 몇 월달 대한민국의 평균 온도, 몇 월달 몇 시의 평균 온도는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월에 연에다가 축을 쓰고 일에다가 축을 쓴다고 해서 그 년이 축축하고 그 날이 축축하지는 않습니다. 축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축년 전체가 춥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온육기법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일단 지금 오늘의 샘플을 한번 보입시다. 미월의 경금이 어쨌든 사주 구성을 싹 훑어보니 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금은 종류가 2종류래. 하나는 원석이고 하나는 이미 물건으로 만들어진 보석이래. 비유하건대. 둘 다가 금은 근본적으로 화기를 만나야 되는데 원석은 여러분 빛을 만나야 돼요? 열을 만나야 돼요? 원석은. 호황제철은 빛으로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분리합니까? 열로 조절합니까? 아주 멋진 디스플레이 된 보석들은 그 보석을 비추거나 밝게 해주는 게 열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사주에서는 그렇게 단순화될 수 없어서 일단 금이 있다면 화기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화기가 많다, 그죠?
그러면 미월의 경금으로 보니 결국은 시원한 물로 조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용신법으로는 이 사주는 적어도 60세까지는 무용지물이어야 됩니다. 무용지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주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초년운에서부터 10대 운인데 5, 4, 진, 묘, 인으로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법으로 본다면 용신인 수기를 완전히 말려버리죠. 첫째로 이 사주가 남자 사주일 경우 20세까지 살아있기도 어렵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임수가 있으니까 임수가 있으면 뭐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임한목 미월이니까 한목이 될까 안 될까 하면 내비두더라도 또 쌍으로 만났으니까 그럼 내비두더라도 지지에서 유금이 본국에서 유금이 임수의 금기가 되기에는 너무 멀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술토가 토생금 금생수 하면 충분히 수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술이 만났는데 그것도 미월에 술토가 무슨 수로 토의 역할을 해서 토생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것도 내비둬. 그러면 이 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우법에 의하고 억부법에 의해서 용신, 길신, 흉신, 나발신을 찾으면 언제는 죽어야 돼? 50대 후반에는 죽어야죠. 100% 삼합, 인호술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월지가 미월이니까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 위에 있는 천간에서도 임수가 와서 정임한목 쌍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죽었어야죠.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한 군데만 기다릴 수 있으면 그걸 도구로 삽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사주는 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중에, 이런 팔자 중에 정말 50대 후반부에 50대에 들어서 그럼 여기 사주 보면 50대에도 5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 5년이나 술년이 이럴 때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우에 의해서 죽었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실존이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살아있다면 무슨 이유로 살아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살아있다면. 이 양반이 지금 60이 넘어서 살아있다면 그 전에 세월은 어떤 도구를 썼다? 관을 썼지요. 관을 썼겠지요. 관이 대단한 사람은 식상이 좀 어눌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단한 장관 총리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단한 학자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는 데서 대빵인 사람도 갖다 놓고 말 시키면 어버버버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왔을까? 간으로 해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제 관을 쓰는 시대가 오다가, 그럼 60 이후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 전에 화기를 잘 써먹었으니, 목화운으로 잘 써먹었으니, 수기가 올 때는 그러면 여러분 죽을까요? 해자축이 오면? 아니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사람은 큰 틀로 보면 30년마다는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죽어야 돼요. 안 바뀌면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 새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다. 정말 세상이 희한하다. 그 사람 아직 안 죽었나? 이런 소리를 들어요. 바뀌기 때문에 건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적어도 30년 툴마다는 바뀌어야 돼요.
더더욱이 목화 60년이 안 바뀌었으면 금수 60년 때는 바뀌어야 돼. 바뀌면 살아가져요. 어떤 도구로? 또 다른 삶의 도구로. 본 사주는 대단한 관을 써왔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시장급 이상 되는 구체적인 제가 이제 종사하시는 업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지내온 사람입니다. 관을 써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운 관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운이 신축으로 가고 경자년이 되는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관을 쓰는데도. 일단 조가 맞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적어놨어요. 개똥 같은 소리, 수기가 관을 죽이는데 무슨 수로 이때 그러면은 신축 대운에 그 이후에 살아가지겠는 거예요. 관을 쓰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식상하고 관하고 바란스를 맞추면서 해자축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조절하는 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까지야 뭐 오픈돼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주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전에 굉장히 이 사주는 공부하기 샘플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디 공부의 열정이 안 식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료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빨리 10분 이상 모임을 만들어서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그건 하나 받습니다. 사인은. 이 사주를 공부한 거를 세상에 오픈하지 않는다. 요즘은 오픈하면 그 출처를 다 찾아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받고는 이 사주에 대한 궁금한 거를 모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뺏기는 말씀은 어떠해요? 그러면 도대체 창과 방패라는 게 무슨 의미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쓰는 도구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뀌지 못한 사람은 죽죠. 평생 학교에 학교 선생하다가 교수하다가 교장선생님 하다가 퇴직했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김 선생님, 김 교장, 우리 술 한잔, 하이. 학교에 나오고 나니까 김 교장이 아니라 지나갈 때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하고, 쳐다봐도 너무 집 닭 쳐다보듯이 쳐다본다. 그러니 오래서 죽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미 바뀌었잖아요. 어이 김 교장에서 안 김 교장으로 바뀌었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그런데 못 바뀌었잖아요. 30년, 40년 직장생활 하고 나와서 그 전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바꿨으니 내가 다 해야지. 그게 이상한 이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출근하는 사람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지면. 안 하는데 몸이 적응이 돼야지요. 적응이 돼야지요. 그러니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겨도 그 하는 뒷꼬라지는, 이게 못 사는 사람의 뒷꼬라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패턴이 그냥 상류사회로 가지 않습니다. 상류사회가 뭐 폼 잡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뭐 스카이를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이야기는 돈도 써본 놈이 쓰고 시간도 써본 놈이 쓰고 인생도 즐기는 놈이 즐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에너지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관건은 이렇게 목화운으로 흘러온 50년 넘는 세월이 60세가 되면서 신축 경자이면서 올해에 어떤 변화를 겪는 것만 보면 이 양반이 달력을 붙여서 살아가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아주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못 바뀌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벌써 이제 대운이 바뀌고 작년 기준으로 적응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거는 63세에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만나서 상담해보면 100% 캐치가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학문으로 이해했던 거와 상담을 할 때는 환자도 똑같습니다. 아니, 병의 수치를 보면 죽어야 되는데. 병의 수치를 보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의학적 수치로는 제가 이쪽에 물어볼 테니까 빨리 숫자니까 적어보세요. 다른 말 빼고. 1시간 안에 소주 몇 병이면 치사량입니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빨리 적어보세요. 1시간에 치사량이 있어요, 소주가. 쫙! 한순간. 1시간에. 주분들이 뭐 너무 오버하시네. 두 병이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시간 안에 그냥 쫙 이렇게 2병을 먹으면 의학적으로는 치사량이에요. 많이 빠져서 3병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 죽을 것 같으면 저는 예수고 붙여지요. 매일 죽었다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을 해서 만날 때는 실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는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들만 아시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이 사주는 30년을 이제 이것도 아까 조어로 따지면 추월의 땅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추월의 땅이, 땅 자체 본인의 기운은 굉장히 열기를 품어있는 정오에 있다 하더라도 추월에 축시면 태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추월에 축시면 어떠냐 하면 지금 제가 발가벗고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5도를 더 시켜야 돼요. 마이너스 5도를. 실제 지금 바깥에는 0도 가까운데 영하 5도쯤 될 겁니다. 추월에 축시면. 그런데 땅이야.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땅의 근본은 스스로가 나의 모양을 관을 세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은 중앙토인 토는 스스로가 내가 어떤 놈이오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뭘 통해서? 필히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의 모양을 보고 겨울나무라도 소나무같이 굳굳하게 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땅은 매력있는 땅이고 늠름한 땅이고 쓰임새가 있는 땅입니다. 봄에는 꽃을 잘 피우면 정말 멋진 땅이에요. 여름에는 잘 성장시키면, 가을에는 열매를 잘 맞으면, 여름에는 우리가 큰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 앉아서 그 나무를 보고 나무 멋지다 하지만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이 좋다 그러거든. 그러면 겨울에는 평가 보류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분명 이 사주는 화국으로 30년을 왔지요. 자, 그러면 60이 넘어서 무신의 신대운으로 오면 화기는 완전히 접어지고 신이 가지고 있는 궤적이 보면 태양은 이미 끝났다. 태양은 기울고 있다. 더더욱이 화기의 근본이 되는 인신충을 때려버리니까 분명히 이 사주는 65, 6, 7 어떤 관적 우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면 언제쯤 나올까? 여러분 관심사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이제 올해 기해년이 됐어. 그러면 30년 조가 끝났고 관이 세월을 완전히 이탈했으니 뭐 작년 재작년에 교도소를 갔다면 영원히 그러면 교도소에서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70 하나가 되는 인연이 되어야만이 대운을 그래도 극복하고 일었을 것인지. 올해가 해년입니다, 여러분. 이 해년에 해묘 한목, 해인 한목으로 그래도 올해 세운의 기운을 받아서 면피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누군지 아신다면 공개적으로 뭐 카페에서 요즘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난 누구라고 말 안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룹 미팅으로 하시던 재밌는 공부의 과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켜볼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창하면 어떻게 보나 궁금하시면 10명 이상 모아놓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건은 어떤 무언가의 모티브만 딱 있으면 오래 나와요. 근데 그 모티브가 안 움직여주면 안 돼요. 그 모티브가 뭔가는 여러분들이 글자 중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언제쯤 알 수 있는가? 2월, 3월이면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는가? 아까 에너지는 같은 쪽으로 모인다 했죠.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제의 형량이 얼마, 정치인은 그 사람의 제의 형량이 얼마니까 얼마를 살아라가 아니고, 그 나머지 그 사람을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끼리의 헤게모니 게임에서 필요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죽어야 되면 죽는 기고, 필요에 의해서 나와야 되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올해 기해년에 충분히 우리 공부거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재밌게 우리가 살펴봅시다. 남의 고통을 우리가 재밌게 뭐 살피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만, 자,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4월의 신금이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가 자축월이라 하면 조우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사주 역시 74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74세에서는 조우가 끝나버리죠. 그리고 자진이 합수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의 해를,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해의 역할을, 요거 아주 중요해요. 79인 사주니까. 이때 이게 해자축으로 가요? 해묘미로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해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 3개는 또 묶여있고, 해묘미로 가려니까 미가 빠져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가 빠져있죠.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 삶에서의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분이 가지고 여태까지 그래도 의지하고 왔던 관이, 이런 경우에는 관이 이탈되면 잘못하면 삶이 건강하고 관계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해년이 딱 오면서 사해충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사해는 전년의 해월에 이미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보면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해자축으로만 가고 끝날 것인가, 해묘미까지 갈 건가로서는 이분의 삶에서 올해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자축은 완벽하게 묶여 있어요. 해묘는 불완전 상합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묘미에서 묘가 중심인 것만 있으면 견인해 오는 해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반합이지만 삼합에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방합까지만 가진다면 아직까지 이 사주는 건재하는데 무리가 없다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아까 예를 들었던 해자축으로 볼 것인가 해묘미로 볼 것인가에 우리 공부하는 학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측하고 판단할 뿐이지 정확한 결과는 올해가 지나야 알겠죠. 저는 이런 샘플들은 아주 귀하게 결과를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저하고의 이 여행을 쭉 가는 한 오늘 궁금했던 문제들은 제가 알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그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안에 우리가 결판을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는 충분히 제 견해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틀리는 데에 부담을 전혀 안 느끼는 놈이기 때문에. 생긴 거 보세요. 뺀질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기억해놨다가 우리가 오픈된 데서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과연 창암은 이런 경우에 해자축이 해묘미까지 견인되겠는가? 만약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묘미가 됐으면 좋겠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 해자축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해묘미로서 그나마 이 사주가 한 단계 불리함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까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다른 건 없어요. 뭐 창하면 그러면 뭐 부적을 쓰나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느 분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운명을 바꾸는 인자는 크게는 시간 공간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 나오시죠? 살리는 방법. 형편에 따라 다른데, 형편에 따라 다른데. 인간. 그래서 이럴 때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낸 지인의 폭이 얼마인가로 정말 큰 우한 한 번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 공간적인 금전이 보상이 돼야 되겠죠. 시간. 이건 시간은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하루 24시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공부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뭐 재밌는 실화를 통해서 꼭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